또 아니다. 1분만 조금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의 강사님 강지원 리더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4월 달에 뭐가 출시됩니까? 우리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업가의 안목.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망원경도 있어야 되고 현미경도 있어야 되죠.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 건 망원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지금 1월이죠. 3개월 후에 4월 달에 마이 웰리스 랩이 출시됩니다. 들으셨죠? 유전자 동의보가.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마이 웰리스 랩입니다. 자, 마이 웰리스 랩이 이렇게 짜잔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잘 활용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짜잔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 플랫폼, 그 이제 어플로서 형성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데이터는 인지가 됐어. 근데 그거를 그 상대가 이해하게끔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솔루션을 모르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획은 1월 달에 5개 주제를 마스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개 중에 한 주제를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고 무빙업에 오면 여러분이 또 2가지 정도를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각자 홈미팅에서 이게 이제 오늘 그저 뭐 솔루션 하나고 다음 주는 DBC 주간이니까 없지만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또 이 5개 주제가 계속 진도가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씹고 먹고 이 5개 주제, 5개 솔루션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드러내셔서 내가 안다 말고 말할 수 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마이 웰리스 랩이 4월 달에 나오니까 1월 달에 5개, 2월 달에 5개, 3월 달에 5개, 총 15개 솔루션을 우리가 마스터할 건데 그 마스터의 기준은 뭐다? 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주제 관절입니다. 관절 설명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 할머니가 아야 하면 할머니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말할 수 있는 것이 목표다. 자, 목표 명확하게. 제가 OX 시험 문제 나오면 쓸 수 있어요.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어요. 아니고. 말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다? 4월 달에 출시되는 마이 웰리스 랩이 딱 나옴과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15개 솔루션을 준비하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누군가를 거기에 마이 웰리스 랩을 어플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이제 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일부는 이해될 수도 있고 일부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을 이 우리가 이 오늘 이 시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있겠지만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세요. 이 모든 것은 또 무엇을 향해 간다? 자, 4월 달에 마이 웰리스 랩을 향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준비하는 거지만 또 더 큰 건 뭡니까? 비전 보너스랑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진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조 리더님이 오늘 관절 솔루션 1 관절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넘길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솔루션은 관절염인데, 저는 기존에 Recording in 저희가 progress. 뭐 건강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강의 형식의 어떤 강의를 들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필드에서 써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필드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쓰는 방식처럼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공부하셔서 방금 스모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솔루션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15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다. 녹화해놓고 또 들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셔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지금 필드에서 써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가 쉬워요. 이해가 쉽고 어떤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저 정도 관절염 이렇게 고치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그 금방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쉽고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릴 이 관절염 이 부분 그리고 앞으로 알려드릴 이 솔루션은 필드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시 그 세계에서 제일 최고령 승무원이 누군지 아세요? 최고령 승무원? 베티 내시라는 이 승무원이에요. 근데 이 승무원이 지금 80대인데 현역으로 승무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65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이분은 일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80대인데도 여자답고 매력적인 거죠. 근데 이분한테 그 인터뷰를 간 기자가 어떻게 현역에서 60년 이상 그 승무원을 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딱 한 개밖에 관리하지 않았다. 딱 한 개. 그게 뭐냐? 관절 건강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티네 씨가 이때까지 65년을 근무하면서 신경 썼던 거는 관절 건강 딱 한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지팡이 테스트를 그러면 지금부터 다 같이 해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어, 관절이 내 지금 관절이 젊은지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쳐 앉아봐봐. 지금 해보세요, 다들.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쳐 앉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쭉 펴고 그대로 일어나 보세요. 근데 이거 일어날 때 온 마음을 다 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대충 일어나면 안 되고 온 마음을 다 해서 일어나 보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집니까? 지금 너무 당황스럽죠, 지금.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일어나신 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바로 벌떡 일어나집니까? 벌떡 일어나신 분. 스무살이 벌떡 일어나시시네요. 지금 제 화면에는 스무살이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벌떡 일어나신 분은 70대의 지팡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벌떡 안 일어났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솔루션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절 알려드릴 이 부분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하듯이 해볼게요. 잠시만요. 관절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이야.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야. 아토피 알지? 아토피.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거 뭐죠? 갑자기 면역. 그러니까 자기 면역이 자기 면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할 때 자살골 넣죠. 자살골.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 조직이 내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걸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이거는 뭐냐면 누구나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나 올 수밖에 없다. 누구나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슬프다. 이 슬픈 현실이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최대한 늦추려고 하셔야 돼요. 최대한 늦추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알려줄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퇴행성 관절염 중에 퇴행성 관절염이야. 그럼 퇴행성 관절염 한번 볼까? 퇴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냐면 이게 연골의 두께가 몇 센치인 줄 알아? 아세요? 3mm. 이 손톱, 이 보이시죠? 손톱. 이 손톱. 3mm. 엄청 얇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몇 년을 살아야 돼요? 100년을 살아야 돼, 100년. 그죠? 근데 보세요. 왜 퇴행성 관절염은
원인이 뭐냐? 노화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했죠, 방금. 그래서 엄마가 몇 살부터 무릎이 아프셨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한 50대, 40대 이렇게 하시겠죠. 만약에 50대면 50년을 그렇게 불편해야 된다. 50년을 그렇게 힘드셔야 돼. 왜? 지금은 100세 시대거든. 그래서 노화가 안 되게 막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가 연골마모. 아까 연골이 두께가 3mm라고 했잖아. 엄청나게 얇지? 이렇게 얇은 거 알고 있었어? 나는 몰랐거든. 근데 연골마모를 왜 원인으로 꼽냐? 3kg 체중 증가에 10kg 하중을 받는다는 거지. 3kg 찌면 연골은 10kg 찐 거랑 똑같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장만한 사이즈, 이 아주 손상되기 쉬운 두께인데 이 원인이 비만이라는 거예요. 비만.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공부해도 계속 이현줄이는 살 빼라고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관절에도 있더라고요. 관절에도. 그래서 살 빼야 된다. 그래서 관절염으로 병원 가면 의사가 살부터 빼자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살 빼야 된다. 그래야 연골이 덜 힘들어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여성 골반인데 남자보다 여자가 골반이 1.5배가 더 커. 그래서 크기도 크고 하중도 많이 받아서 사실 대부분의 관절염은 여자가 많아. 여자가. 근데 어떨 때 여자와 남자를 골반을 보고 구분하냐면 시신을 구분할 때 남자와 여자의 골반을 가지고 구분을 해.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자의 골반이 크고 그래서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 번째 원인이고 네 번째가 뭐냐? 생활 자세인데 지금 어떻게 앉아 있는지 체크해봐. 아빠 다리 하고 있어. 지금 다 이렇게 갑자기 자세를 피죠. 아빠 다리 하고 있어. 다리 꼬고 있어. 그다음에 요거 아시죠? 요렇게 요렇게 앉는 거. 그 엄마들 그 할머니들 밥 드실 때 한쪽은 요렇게 굽히고 한쪽은 아빠 다리 해가지고 드시잖아요. 요렇게 기역자로. 요거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90도 이상 꼭 꺾이는 건 무조건 연골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특히 다리 꼬는 거 여기 살짝 오타가 있는데 무릎 꿇기가 아니라 무릎 꿇기입니다. 무릎 꿇기가 아니고 그래서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아야지 연골이 덜 마모된다. 그리고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마모가 되면 통증이 생겨. 통증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진행됐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마모가 되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통증, 염증, 부증은 한 세트. 그래서 행복하려면 연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자, 초기 증상 한번 볼까요? 초기 증상. 초기 증상. 무릎 굽히기가 힘들다. 한번 체크해 봐봐. 혹시 무릎 굽히기가 힘들어? 어때? 그다음 잘 부어? 어때?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대화하시듯이. 그리고 많이 걷고 난 뒤에 통증이 2, 3일 지속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산에 한번 갔다 왔는데 계속 연장 파스 붙이고 이런 분들 있죠. 그다음에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하다. 불편해 어때? 그다음 앉았다 일어날 때 추임새가 붙는다. 이거는 뭐냐면 아이고 고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 있죠. 생각보다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 오늘 배운 관절염을 그분한테 써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를 곧게 폈을 때 다리 길이가 다른 것도 초기 증상입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신발이 닳는 정도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관절염이 시작된 초기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연골 관절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어, 연골 관절은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콜라겐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뼈 있죠, 뼈. 여기 흰색 부분, 여기 그림 보시면 흰색 부분이 뼈거든요, 뼈. 이 뼈가 시멘트나 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걸으면은 연골이 닳겠죠. 연골이 닳겠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 왜 100년 동안 써야 돼 연골을 3mm밖에 안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콜라겐이 뼈 안에서 스프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콜라겐이 뼈에 40%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은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뼈의 탄성, 이렇게 스프링처럼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걸을 때도, 뛸 때도, 뭐, 이게 관절을 쓸 때 스프링처럼 이렇게 탄성을 줘서 좀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이 들면 콜라겐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요. 미친 듯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거의 쿠션이 없어져요. 쿠션이 없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 최대한 젊을 때 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연골은 뭐냐면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석처럼 다뤄야 된다. 보석처럼. 우리가 보석을 어떻게 다뤄요? 깨지고 흠집 날까봐 엄청 조심조심하죠. 근데 이거를 너무 사람들이 생각보다 몰라서 예산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파스 붙이고 이렇게 아프지만 예산일로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고치고는 싶지만 그렇게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어, 얇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혈관이 없어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고 그래서 재생이 안 되고 영양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걸로 백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골이라도 최대한 관리를 잘해야 돼. 보석처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연골 관절에서 사실 키는 프레테오 글리칸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 계속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레테오 글리칸. 아까는 잘 됐었는데 아까 연습했거든요. 잘하려고. 근데 이게 갑자기 강의하다 하려니까 잘 보이네요. 그래서 프레테오 글리칸 여기에 재료는 케라틴, 히알루론산, 콘드레이틴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되고 이 세 가지의 재료를 GH라고 불러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테오 글리칸 이거는 한마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물렁뼈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그 치킨 먹으면 그 닭다리 끝에 흰 색깔 뼈가 붙어 있죠. 그거를 프레테오 글리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 수분이랑 결합을 해서 겔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체중의 6배에서 8배를 완충시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뼈에서 콜라겐으로 탄성 역할을 하죠. 그리고 프레테오 글리칸 이 물렁뼈에서 이제 체중을 완충시켜요. 그 젤리를 하나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젤리. 그래서 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물 안 먹는 사람 너무 많잖아. 너는 물 하루에 얼마씩 먹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적어도 1리터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꼭 알려주고 물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이거는 사실 제가 필드 나가서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 안 먹는 사람 너무 많고 커피 너무 많이 먹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러니까 커피는 최고의 적이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물을 몇 잔 먹어야 되냐? 8잔 먹어야 돼요. 8잔 먹어야 돼요. 그러면 커피를 많이 먹은 사람이 물을 많이 먹냐? 그건 아니죠. 커피를 물 대신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 물렁뼈가 어떻게 될까요? 물렁뼈가 겔이 적게 만들어지고 충격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나는 그냥 커피를 못 끊어서 많이 먹었는데 연골이 마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진짜 많이 먹는 거를 이렇게 추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분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커피를 많이 마셔요. 생각보다 많이 마셔요. 두세 잔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커피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혹시 무릎이 이렇게 젊은데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 커피를 많이 드시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테오 글리칸은 수분을 먹어서
스펀지처럼 겔이 형성돼서 팽창해야 연골이 안 닿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표정이 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루코사민이라고 간절하면 글루코사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글루코사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GAG 방금 얘기했던 물렁뼈를 만들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고 그게 물렁뼈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물렁뼈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무슨 역할을 하냐? 연골을 보호하고 그다음 손상을 방지하고 탈수를 방지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물 많이 안 먹으면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먹은 거 가지고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 중에 조인트 가드라고 있죠. 조인트 가드의 주 성분이 글루코사민이죠. 그래서 조인트 가드를 먹으면 관절염, 관절이 아프신 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 성분이죠. 보조 성분. 식이유황이라고 돼 있는데 MSM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정도는 있잖아요. 나가면요. 만난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MSM 먹으면 안 돼, 되나 안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죠? 근데 MSM이 왜 좋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유황 MSM을 왜 먹어야 되냐면 제2형 콜라겐이야. 그래서 식이유황이 염증에도 좋고 통증에 대한 불편함을 제거해. 근데 불편함이 뭐가 있어요? 일단 있잖아요. 관절이 불편하다는 걸 느꼈으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관절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오냐? 통증이 오고 염증이 오고 부증이 와요. 부어요. 관절은. 그래서 이 세 개가 세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MSM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불편함을 줄여주네요. 그죠? 그래서 관절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폐경기가 오면은 왜 골다공증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게 왜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칼슘 흡수가 안 되면서 뼈에 콜라겐이나 칼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온다고 하죠. 근데 이 식이유황 MSM 이거는 완경 이후에 나오는 파골세포가 억제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파골세포는 완경이 되고 나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MSM을 먹으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파골세포에서 마구마구 빠져나가요. 이 부분이. 근데 이 MSM을 먹어주면 그게 덜해진다는 거죠. 덜해진다는 거. 왜냐하면 폐경이 되고 나면은 칼슘 흡수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럼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거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를 MSM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보스웰리아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허브예요, 허브. 그래서 이 보스웰리아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고 항염작용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세 가지를 들고 가죠, 동방박사가. 그래서 첫 번째가 황금이고 두 번째가 유황이고 세 번째가 보스웰리아였어요. 그러니까 1살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보스웰리아를 온몸에 발라서 보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항염이나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게 보스웰리아다. 근데 그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미국 조인트 헬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 있죠. 관절 수술을 하려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를 만나는데 그 소비자가 저는 이제 젊을 거 아니에요. 뭐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관절 수술한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거의 한두 명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려는 사람, 수술을 했는데도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인트 헬스를 먹으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3일에서 일주일 내에 효과가 돼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은 요 조인트 헬스를 먹으면 돼요. 그리고 과일 건조 혼합물 돼 있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좋냐? 콜라겐의 탄성을 높여요. 그래서 아까 뼈에서 이렇게 스프링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요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비타민 C야. 요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물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 같은 느낌이에요. 물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 봐봐, 생각해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젊겠지? 그러면 네 피부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고 생각해봐. 젊어지겠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피부 건조에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 관절염이 아까 수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이기 때문에 관절도 젊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방법 어떻게 예방을 하냐? 어떻게 예방을 하냐? 첫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체중 관리.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체중 관리.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목욕탕을 가시면 어때요, 체형이? 다리는 세 다리 같고 새 체형이죠, 새 체형. 위에는 이렇게 풍성하시고 밑에는 너무 약하시고 그런 체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들어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여기 등산 자제라고 돼 있는데 생각보다 나이 들어서 등산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관절이 건강하면 좀 가셔도 되는데 왜 등산을 가지 말라고 하냐면 땅이 안 골라요. 땅이 안 고르다고 예쁘게 안 골라요. 그래서 손상을 입어요. 관절이 이렇게 뭐래 이게 충격받고 그 다음에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손상이 가요. 그래서 등산은 자제하면 되게 좋고 특히 내려올 때 왜 관절 안 좋으신 분 올라가는 건 올라가더라도 내려오는 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던가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지하철 탈 때도. 근데 왜 그러냐면 내려올 때 손상을 더 많이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세. 무리한 자세 하지 않기. 그 다음 스마트폰. 관절이 이렇게 꺾이는 데가 다 관절이잖아요. 사실 무릎뿐만이 아니라 손가락도 관절, 손목도 관절, 팔꿈치도 관절, 이렇게 관절이 목도 관절이잖아요. 꺾이는데 꺾을 수 있는 걸 다 관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새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목 관절에도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그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무릎 많이 꿇죠. 무릎 꿇는 문화. 그다음에 우리 밥상머리 이렇게 밥 먹는 자세, 앞바다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진짜 관절에 안 좋다. 그래서 90도 이하로 꺾이지 않게끔 다리를 최대한 많이 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거를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적절한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관절의 저강도 운동입니다. 관절의 저강도 운동. 그냥 저강도 운동 아니에요. 저강도 운동 할 거면 이게 사실 운동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절의 저강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라이더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25cm 라이더가 있잖아요. 라이더가 왜 좋냐? 이렇게 힘을 팍 가했는데 돌리기 때문에 충격을 안 먹죠. 이해가 되세요? 밟았는데 돌아가잖아. 밟았는데 돌아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관절이 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심폐 운동도 되고 그다음 관절이 다치지 않는 운동이 첫 번째가 라이드고 두 번째가 수영. 수영은 왜 좋냐? 떠 있어요. 물에 떠 있죠. 그러니까 무게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심장도 쓰고 관절을 계속 돌리죠. 이렇게. 근데 무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충격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골프, 걷기 이런 것도 사실 좋긴 한데 골프나 걷는 거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돼요. 사실 골프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면 한쪽만 쓰기 때문에 그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엘보 같은 경우가.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때까지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또 나왔던 부분이 물 마시기죠. 그래서 물 마시기는 사실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에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세포가 이렇게 탱탱해지는 거에도 물 마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 마시기는 기본이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면 되냐?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알려줘요. 이거는 따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바뀌어서. 어, 조인트 가드, 그 다음에 오메가3, 더블 X, 요렇게가 골든팩이죠. 그래서, 조인트 가드, 방금 얘기해줬듯이 관절에 엄청 좋겠지. 그리고 오메가3, 염증에도 도움되고, 기름칠 역할을 해서 되게 부드러워져, 관절이. 그리고 더블 X, 관절이 재생되고 그 주변에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영양소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요렇게 먹으면 관절이 튼튼해져. 이거를 골든팩으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칼맥, 프로틴, 비타민 C 요렇게가 A 플랜입니다. A 플랜.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어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뭐가 있냐면 조인트 헬스랑 조인트 주스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미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인트 헬스는 저희 우리나라랑 미국 법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어, 영양제가 그 현대의학 약 이상으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헬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치료가 돼요. 아예 관절염으로 아프지 않도록 치료가 되는 제품이고, 조인트 주스는 빠르게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랜의 조인트 가드 있죠? 조인트 가드를 조인트 헬스나 조인트 주스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불편한 사람 있죠? 너무 불편한 사람. 너무 불편한 사람은 6개월에서 12개월 조인트 헬스나 조인트 주스로 집중 관리를 해서 A 플랜으로 다시 가요. 그러면 사실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설명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풀어드려서 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관절염 이거를 본인이 이걸 느꼈을 때 기회비용을 되게 작은 느낌으로 들게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욕탕에 갔는데 온데 파스를 붙인 사람이 있는 거 온데 파스를 붙인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모 파스를 뭐 이래 많이 붙여놨어요 이렇게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불편한 걸 이렇게 100가지씩 찾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 100가지는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편한 게 이제 발견됐잖아요. 그럼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스를 왜 그렇게 많이 붙이고 있냐 하니까 아니 찬바람이 세가지고 이- 너무 쑤시고 아프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관절염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에요? 시작된 거죠. 그러면 관절염이 그러니까 완전히 낫게 해준다면 얼마 투자할 수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요. 얼마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나 이거 너무 불편해. 이런 사람들은 100, 200은 기본으로 불러요. 사실. 얼마 투자할 수 있어? 50 이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관절염 배우고 필드에서 소비자들이 물어보면 50, 30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불편한 사람. 왜? 관절 수술을 해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수술을 한다고 낫나? 아니죠. 수술을 한다고 낫지 않죠. 그래서 어, 이 기회비용, 그러니까 느껴서 100, 200을 써도 내가 이거 낫는다면 해보리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얼마짜리 가치냐고 제가 물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고치고 싶게 만들어요. 스스로 고치고 싶게. 그래서 어떤 걸 하냐? 관절이 다 나으면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요. 사실 생각보다 등산 못 가는 사람 많고요. 생각보다 친구들 골프 치는데 힘들어서 못 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리고 현대인들이 운동을 찾아가서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뭐 바이러스도 계속 터지고 너무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감기도 자주 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운동을 이렇게 지켜서 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이렇게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발을 쭉 뻗어서 이렇게 발등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무릎 주변 근육이 되게 강화되거든요. 강화되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유튜브도 좀 보내드리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운동 돈 안 들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별로 안 힘들어요. 마음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이거 열 번씩 열 번씩 하고 나오세요. 저녁에 열 번씩 열 번씩 할 수 있죠? 이러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사무직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려드리니까 생각날 때마다 계속 발목을 제껴요.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그래서 요렇게 어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요 정도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 하면 싸다고 합니다. 싸다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물 먹는 것만 잘 체크하면 되겠죠. 물 먹는 것만. 그래서 요거를 필드에 가셔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 4, 50대, 60대도 있지만 2, 30대도 있거든요. 근데 2, 30대는 사실 관절이 아픈 사람이 그렇게 크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도 비전 보너스도 받아야 되고 제가 이 솔루션을 마스터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 부모님, 그 사람 친척들 관절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명단을 자연스럽게 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까지 하셔서 관절 있는 사람들 많이 많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혹시